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 하지만 그나마 상당수는 못 산 채 돌아섭니다. 직장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줄을 설 시간도 없습니다. 마스크 찾아 산만리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확진자들 가운데 몇몇은 병상이 배정되지 않아 입원도 못 해본 채 숨지고 있습니다. 감염되기 전 예방을 위해서도 확진 후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 물자나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함께 지쳐갑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있는 자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 이 틈바구니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도모하는 매점매석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샜던 손이 부끄러워질 때가 올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된 데 이어 밤사이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93명입니다.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입원했던 공주의료원의 의료진과 환자들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성세병원 간호사는 4차례 추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는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40대 줌바 댄스 강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첫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인데 천안시가 이 확진자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안의 확진자 증가가 생각 외로 빨라지면서 방역당국과 의료기관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청남도는 병상 확보를 위해 천안의료원을 감염병동으로 개조했고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천안의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동 경로 공개는 무엇보다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해당 시군에서 최초로 확진자의 구술에 의한 이동 동선을 즉각 공개하고 도에서도 확진자 발생 상황과 확인된 경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600만 장 가까운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부족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물량이 워낙 적어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줄서기가 재현됐고 만일에 대비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25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부 세종청사의 건물 간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대전병원과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홍성군이 관내 취약계층에 수제 면 마스크를 긴급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되는 마스크는 대한적십자사 홍성군 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봉사활동으로 만든 2천여 장입니다. 배재대학교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학생 가정을 위해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잡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세종시의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하자 여야 예비후보가 일제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전략공천 예고지역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된 대전 대덕구에 대해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신용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간 환승을 위한 용두역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한 기자, 이 지역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행히 밤사이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는 없다면서요. 네, 어제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된 데 이어 밤사이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충남의 추가 확진자는 천안에 사는 47살 여성 1명과 19살 남성 1명으로 지난달 28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93명으로 늘었는데요. 충남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지역 누적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 14명, 세종 1명, 충남 78명으로 특히 충남 확진자 중에는 천안이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천안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충남도와 천안시는 천안의 한 피트니스 센터 줌바 댄스 교실에서 확진자 20여 명이 나온 뒤에 일부 확진자의 가족들도 감염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크게 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천안 지역 확진자 증가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환자가 바로 40대 줌바 댄스 강사 A씨인데요. A씨가 활동했던 교습소는 기존에 알려진 6곳보다 많은 10곳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교습소에서 접촉한 사람 190명 가운데 40명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추가로 확진된 의료진과 어린이 감염자들도 A씨와 접촉한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A씨가 천안의 최초 전파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죠. 네. 그 A씨의 감염 경로는 확인이 됐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A씨는 발열 증상이 있기 하루 전 1시간 정도 천안의 한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있던 31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요. 천안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문화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 전도 활동을 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2차례 이름을 바꿨는데 어느 교단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교회 교인 400여 명에 대한 명단 확보에 나섰고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2주 동안의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대전에서는 첫 번째 격리 해제 사례가 또 나왔죠. 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됐던 대전 성세병원 간호사 A씨가 4차례의 추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서 격리 해제됐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추가 확진됐던 20대 남성 미용사의 동료 7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달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세종시는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예.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죠? 지역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에서 아직 양성 판정자는 다행히 없는 상태고요. 현재 의심 증상을 보인 586명 가운데 31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연락이 닿지 않는 신도들과 위장시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정부가 어제 전국에 600만 장 가까운 마스크를 공급을 했지만 이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분들로 우체국마다 긴 줄이 늘어섰는데요. 근데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수백 명이 몰리면서 만일에 대비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에 588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아예 판매를 못한 곳도 많았습니다. 예,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마스크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좀처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판매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낮 시간 동안 줄서기가 어려운 직장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마스크 대란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인데요. 최대한 빠른 공급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부 동작 빠른 사람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는 현행 공급 방법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배급제로 하든지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검진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2명, 간호인력 8명을 투입해 유성구 보건소 정문 앞에서 평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한국철도도 승객 모두 창가 좌석으로 우선 배정해 2명이 나란히 앉는 경우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표 등을 위한 승무원의 객실 방문도 당분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오늘 도청 민원실에서 진행키로 했던 찾아가는 운전면허 시험장 운영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휴장 중인 5월드 입점업체의 임대료를 휴장 기간에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올해 공모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오늘부터 4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323대를 보급합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대전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단체로 한 대당 3,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홍성군의 출산 축하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6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부터 졸업식까지 6개월마다 10만 원씩 지원해주던 전입 축하금도 이달부터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초 전입 세대주에게 홍성사랑 상품권과 쓰레기 봉투, 태극기를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4도, 세종 13도, 천안 12도 등 9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남은 오전 한때 나쁨, 대전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2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당초 줌바댄스 운동교실과의 관련성에서 점차 10대와 남성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확진자도 나오면서 공직사회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충남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예방수칙에 대해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권호장 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호장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연일 바쁘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000명을 넘어섰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검사 중인 의심 환자도 3만여 명에 달해 당분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전반적인 코로나19 사태 단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숫자 따라잡기가 좀 버거울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뭐 4천 명을 이미 넘어섰고 그다음에 그 지금 집단 발병이 발생한 신자분들 중에 아직 검사를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 천안 아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났죠. 충남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천안 아산 생활권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남 전역으로 이렇게 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네. 특정 생활권에서 주로 이제 그 환자들이 생겼는데 그 원인은 뭐 이제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그 지역에 이제 그 줌바댄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막 격렬하게 운동하는 이런 어떤 그 환경적 특성이 아주 다수의 환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줌바 댄스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천안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 또 이 줌바 댄스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보면은 뭐 지금의 집단 발병은 주로 이제 이제 줌바 댄스, 네. 사실 그 줌바 댄스를 하는 이제 피트니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발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인이 이제 좀 이제 비슷하다, 발생 원인 이제 이런 거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당초에는 이제 줌바 댄스 운동 교실과 관련이 있는 확진자들이 나오다가 또 2살, 8살, 13살 등 미성년자들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또 남성들, 의료진, 공무원 확진자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나 뭐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줌바 댄스를 통해서 감염된 그 환자분들의 예. 주로 가족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라기보다는 그 줌바 댄스에서 감염된 분들의 이제 2차 감염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막 동시다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거에 비해서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감염원 네. 그리고 어떤 방역망 안에서 발생한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이제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 이 대부분 그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관리 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대구 쪽은 병상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그 충남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고 충남의 병상 현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충남에서 그 감염되신 분들은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상은 이제 충남 전체에 이제 음압 병상이 이제 뭐 30병상 내외여서 좀 부족하지만은 네. 이게 초기에는 다 음압 병상에서 치료하셨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음압 병상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전담 병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남도도 이제 도내에 이제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네. 거기를 다 전담 병원을 지정해서 총 한 439병상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이제 뭐 병상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충남에서 확진되신 분들은 다 입원 치료 중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택에서 뭐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분은 없으신 거죠? 그렇죠. 아직은 이제 충남은 이제 다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예. 이 대구와 경북은 확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병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충남도 병상 수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이제 네. 그 충남도도 이제 그 또 더 퍼질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이제 대구 경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차피 단기간에 병상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생활치료 시설에 뭐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증인 분들을 거기에 이제 격리한 상태에서 의료인이 감시를 하고 네. 그래서 혹시 좀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은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교민들을 이제 인재 개발을 해서 이제 시설 격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실행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활치료 시설을 확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예. 다행이군요. 네. 예. 이 코로나19가 대전, 세종, 충남으로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병의 특성 그동안 많이 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 병의 특성을 제대로 아는 게 이젠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 다시 한번 청취자들께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2003년에 유행했던 그 네. 중증 호흡기 질환 일으키는 사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스보다는 이제 훨씬 그 중증도가 약하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심한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증도는 사스보다 훨씬 약하지만 이제 전파 속도는 빠른 그런 네. 심한 독감인데,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게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제 공포심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파 초기에 이제 우리 감염자들을 그 이제 질병을 이제 전파시키는 사람이라는 이제 뭐 낙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 자체보다도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서운 이제 그런 상태인데,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걸 그냥 병을 병 자체로 보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감염된 분들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분들도 어떻게 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위로도 해주고. 예. 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또 자가 격리를 하다가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는 등 그 국민들이 철저하게 행동 요령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국민들의 대응 요령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그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최대한이 아니라 외출을 하시면 아예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은 네. 야외 활동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고위험군인 노인들 같은 경우에 막 집에만 계속 갇혀 있으면 그게 더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야외에, 특히 야외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산책도 하고 그렇죠. 그 평상시처럼 그 운동을 하는 게 훨씬 예방을 위해서 좋다. 네, 그러면 네. 면역력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면역력 예.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예. 또 요즘 뭐 마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확한 마스크 사용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그 호흡기 비말의 전파를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손으로 만지면은 다 전파가 되거든요. 네, 마스크를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그렇죠. 마스크.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좀 그 고성능 마스크를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환자를 많이 보는 이제 의료인들은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 자기 비말을 막아주는 정도의 마스크면 이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나의 비말이 남한테 안 가게 막아주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마스크를 이렇게 그 위생적으로만 문제가 안 되면 며칠 쓰셔도 되고, 네. 그다음 꼭 고성능 마스크 쓸 필요가 없이 뭐 면 마스크를 쓰셔도 무방하고요.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주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네. 정작 의료인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모두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에 바이러스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네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젠 자주 갈아 쓰는 그런 경우인데 너무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반 환경에서는 이제 그 주 기능이 그냥 자기 비말을 막아주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이제 자주 갈아 쓰고 이제 철저하게 이제 손위생을 같이 해야 되지만은, 예. 근데 일반인들이 일반 환경에서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예. 그냥 이렇게 그 자기 비말을 막아줄 정도의 기능이면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 입원 중심 치료 체계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이젠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환자 발생 수를 줄이는 게 최대 목표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사망자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 자원은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좀 중증인 분들 또는 중증으로 발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치료 환경이 좋은 데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경증이거나 증상이 없는 분들은 격리 치료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생활치료센터 등 그 꼭 병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네.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체계적이고 좀 효율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예방 수칙에 대해 단국대 의대 교수이자 충청남도 감염병 관리지원 단장인 권호장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줄 서다 감염될 판 마스크 대란 성난 민심이란 제목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전염 공포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급기야 정부가 긴급 수급에 나섰지만 밀려드는 구매 수요를 따라잡기는커녕 원망만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우,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3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